브리마스터 핵심 어휘편 데이 1부터 데이 8까지는 핵심 어휘들만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어원편이라고 해서 접두사, 어근, 전미사가 나와 있는데 제일 첫 강의입니다. 데이 1의 첫 번째 강의. 주어진 단어는 inform이에요. inform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리다, 통지하다라는 뜻인데 inform과 똑같은 형식으로 쓰는 동사 표현들이 지금 여기 3개가 더 나와 있죠. 그리고 assure는 assure 말고 reassure도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해당되는 동사 하나를 더 써주겠습니다. 자, inform A of B. 그러면 A에게 B를 알리다 라는 뜻인데 이때 문법적으로 of는 전치사니까 여기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석할 때는 이 of를 해석하지 않아요. 얘를 해석하지 않는다. 뭐뭐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삼형식이지만 사형식 동사를 해석하듯이 A에게 B를 알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nform her of the final decision. 그녀에게 최종 결정을 알리다 라는 뜻이고 notify는 통보하다예요. 이때도 똑같이 전체 다 of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ify her of the final decision. 그럼 그녀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하다. remind는 상기시키다 라는 뜻인데 역시 이때 of도 해석하지 않아요. remind A of B 그러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remind her of the next test. 그녀에게 다음 시험을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여기 reassure, assure 나와 있는데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달라요. 밑에 써볼까? assure는요. assure는 장담하다 또는 보장하다 라는 뜻이고 앞에 re가 붙어서 reassure가 되면 얘는 안심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문장의 구조는 똑같다. 얘는 안심시키다. 안심시키다죠. 안심시키다. 그래서 assure로 일단 예를 들어보면 assur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장담하다, 보장하다 같은 말인데 assure her of our support. 그녀에게 우리의 지지를 확신시키다, 우리의 지지를 장담하다, 보장하다란 말인데 이런 구조로 쓰이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하는 김에 advise가 있어요. advise가 충고하다가 아니라 이때 advise A of B 그러면 얘는 inform과 비슷한 뜻이에요. A에게 B를 알리다. B를 알리다. 만약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dvise her of the final decision 그러면 그녀에게 최종 결정을 알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동사도 하나 기억하시고 이때는 충고하다가 아닙니다. of 해석하지 않는 것도 똑같고 다음 표제어는 provide죠. provide는 뭐 고등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고 공급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타동사로서 provide A with B 그러면 A는 보통 사람이 되고 B는 보통 사물이 되는데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물을 제공하다. 이때도 with를요 뭐 함께라고 해서 해석하지는 않아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마치 사형식 문장처럼 해석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때 A와 B의 순서가 바뀌면 전치사가 바뀌어요. provide B for A나 B to A예요. 그럼 이 위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얘가 provide him with food 그러면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다인데 provide food for him이나 provide food to him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다 그에게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A와 B를 단순히 사람과 사물로만 구분을 할 것이냐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뭐냐에 따라서 A와 B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자, 해석한 요령 알려줄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provide A 그랬을 때 A가 사람이면 사람을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사람을 제공하면 안 되잖아.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with B, B라는 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제공해요. B라는 사물을 가지고 그런데 provide 다음에 B라는 사물이 나오면 사물을 제공할 수 있죠. A라는 사람을 위해서 for A라는 사람에게 to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with B 그러면 A에게 제공해요. with B, B를 가지고 B to A나 B for A 있으면 B를 제공해요. A라는 사람을 위해서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supply A with B 그러면 A에게 제공하는 거죠. B를. 그 다음에 supply B to A 그러면 B를 제공해요. A에게. 이런 순서다. 이런 말이죠. cows supply us with milk 그러면 cows가 젖소잖아요. 젖소는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한다. cows supply milk to us 그러면 똑같아요. 젖소들은 우유를 제공한다. 우리에게가 되는 거죠. furnish도 마찬가지 동사입니다. 얘도 제공하다. furnish A with B, furnish B to A. furnish them with money. 그들에게 돈을 제공하다. furnish money to them 그러면 돈을 제공하다. 그들에게 순서가 되는데 순서는 뭐 바꿔서 해도 상관없죠. 의미상. 그들에게 돈을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동사일 때는 강세가 뒤에 있어서 present라고 읽는데 얘가 강세가 앞에 있어서 present라고 발음되는 경우는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한정적, 즉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의, 그 다음에 서술적, 보어로 쓰일 때는 출석한, 참석한이라는 뜻이 돼요. 출석한. 자, 그래서 똑같이 생긴 단어지만 발음에 따라서 품사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present가 제공하다, 증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시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제시하다. 그리고 여러분 presentation이 발표죠? 발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present에 뒤에 명사형 의미 붙여서 presentation 그럼 발표잖아. 자, 그래서 예를 볼게요. present her with a book. 그녀에게 책을 제공하다, 즉 증정하다. present a book to her. 책을 증정하다 그녀에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present라는 요 발음 그리고 품사 뜻 다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에 나온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죠. 고등 영어에서 뭐 individual 그러면 이게 형용사로서도 잘 쓰이지만 명사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형용사로 개인의란 뜻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명사로 개인이란 뜻도 있는데 얘가 사람한테만 딱 국한돼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가리켜서 개별적인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individual이 개별적인. 자, 오른쪽에 얘들을 볼게요. in the individual case. 그럼 이게 개인의 경우가 아니죠. 해석 이상하잖아, 그러면. 개별적인 경우, 개개의 경우에.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여기는 명사로 쓰인 거죠.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개인의, right 명사로 무슨 뜻? 권리. 개인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권리들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다음에는 employ. 고등영어에서 뭐 기본 단어긴 한데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용하다라고 하는 뜻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employ 고용하다. 근데 얘가 사람을 목적으로 가지면 고용하다가 맞는데 사물을 목적으로 가지면 사물을 고용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죠. 사물을 사용하다라고 해석하는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employ. 자, 그래서 오른쪽에 얘 보면 employ thousands of men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수를 나타내는 hundreds of나 thousands of 이런 말이 나오면 원래는 A of B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B의 A라고 해석해야 하지만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서 해석상,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해석상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이건 해석에서만 문법 관계는 아니고요. 해석상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더 좋다. 그 다음 이제 employ라고 하는 동사 뒤에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어미를 붙여서 두 가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ER이 붙으면 고용주고요. employer. EE가 붙으면 피고용인,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원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단어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인터뷰가 있어요. 인터뷰. 인터뷰가 면접보다죠? 인터뷰에다가 ER 붙이면 누굴까요, 이건? 면접관이 되겠죠? 면접관. 근데 면접을 보는 사람, 면접생은 어떻게 해요? 인터뷰 E라고 합니다. 인터뷰 E 이렇게 E를 붙여요. 얘는 면접생이라고 그냥 쓸게요. 면접 보는 사람,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트레이니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 운동 가르치는 사람 뭐라고요, 여러분? 트레이너라고 하죠. 그럼 이거 우리말로 트레이너야.
트레이너. 다시 말해, 트레이너죠. 내가 아니라 트레이너.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건 교관이죠, 교관. 그런데 얘를 트레이니라고 하면, 트레이니,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네요. 트레이니라고 하면 이게 교육을 받는 교육생인 거죠, 교육생. 운동 같은 것도 운동 교육을 받는 교육생. 이 밑에 쪽이라 글씨가 잘 안 써져. 자, 어떻게 쓸까? 이거는 옆에다 쓰겠습니다. 교육생.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 공부 안 했죠? 이건 뭐라고 했냐면, 이 단어 좀 어려워요. 이게 B9인데, 뒤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B9보다는 benign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고, benign employer가 친절한 고용주인데요. ben이 들어가거나, 이거 접두사, 어근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ben이나 또는 be가 들어가면 얘는 good이란 뜻이에요. good, 좋은. 그래서 카페맨에 뭐 옛날에 있었죠. 그 다음에 요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앞에 mal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 mal. 얘는 bad란 뜻이에요. 그래서 malig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B9의 반대말이 뭐예요? 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은 malig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단어는 사악한, 악한이라는 뜻으로 반대말입니다. 친절한, 좋은, 사악한, 악한. benign, malign.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have thousands of employees. 그러면 수천 명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다, 고용하다인데 여기는 employees를 쓴 거죠. employees. 직원이라고 하는 거. 피고용인.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자, 역시 표제어로 나와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예요. volunteer.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 자원봉사자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죠. 왜? 여기 ER 붙었으니까 사람이다. 근데 얘가 자원봉사자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추상명사의 개념. 그 다음에 동사도 돼요. 자원봉사하다 또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진해서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때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volunteer,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뜻 외에 다른 의미와 다른 품사와 뜻도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 옆에 예를 볼게요. work as a volunteer.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다. 여기 나와 있는 as가 우리 보통 이렇게 전면구 이렇게 표시하죠. as는 전치사로 뭐뭐로서죠. 뭐뭐로서라고 써야 되죠. 뭐뭐로서. 자, 다음에 자원봉사하다, 자진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는 volunteer at an animal shelter. 애니멀 쉘터가 동물 보호소예요, 이게. 쉘터라고 하는 게 피난처란 뜻이 있거든요. 동물 피난처 하지 않고 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다 이렇게 해석되고, 그 다음에 고등영어에서 고 1, 2, 3까지 정말 중요한 단어가 influence죠. 근데 이 influence도 많은 학생들이 명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동사로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명사로 영향이란 뜻도 되고 영향력도 되고 동사로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명사와 동사의 품사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에 대한 영향이라고 할 때 influence on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여기 나와 있는 influence on의 동의어가 impact on, 그 다음에 effect on인데 전치사가 다 똑같죠. 이 on이 무슨 뜻이냐면 위에란 뜻이 아니에요. 뭐뭐에 대해, 대한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전치사 on의 의미는 about의 뜻입니다. about의 뜻. 그리고 고3쯤 돼서 수능 특강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머지 두 가지 더도 마찬가지예요. influence of A on B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직역하면 B에 대한 A의 영향이죠. 근데 이거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헷갈리니까 그냥 의역하는 거야. B에 대한 A의 영향이란 말은 즉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A가 B에 미치는 또는 끼치는 이라고 할까요? 우리 끼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끼치는 영향이란 뜻이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influence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impact of A on B 또는 effect of A on B 해도 A가 B에 미치는 영향인데, 독해하다 선생님 진짜 장담하는데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여기 오른쪽에 얘들 볼게요.
a potential influence on character나 a potential impact on character, a potential effect on character인데 potential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잠재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잠재적인 영향, 뭐에 대한? 성격에 대한. 캐릭터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고등영화에서 얘는 성격 아니면 인격이에요. 성격, 인격.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의 등장인물. 그런 뜻이 있죠. 성격, 인격이라고 많이 해석이 되니까 그거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에는 expense입니다. expense. expense는 비용이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여기 pl이라고 쓴 거는 plural. plural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란 뜻인데 줄였을 때는 pl이라고 하고 반대말 단수는 어떻게 해요? sg라고 쓰고 sg라고 쓰는 말은 singular. 예, 줄임말이에요. singular. 얘는 단수란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money, 돈, 캐시, 현금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나 현금 못 세죠? 물질명사에 해당돼서 돈이나 현금 같은 단어는 못 세지만 money나 캐시를 제외한 대부분 금전과 관련된 명사들은 다 셀 수 있고요. 특이하게. 그리고 대부분 복수 형태로 써요. expenses, prices, costs, discounts, donations 이런 식으로 보통 복수명사로 잘 쓴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expense 복수 형태로 여기 경비인데 그럼 당연히 expenses의 형태가 되겠죠? cut down one's expenses 그러면 누구누구의 경비를 cut down. cut down 이거 외워야 돼요. 수고입니다. 줄이다예요. cut down이 줄이다. 다음에 약간 난이도가 있는 단어로 expenditure 그리고 반대말로 revenue가 아니고 반대말 얘는 어떻게 읽냐면 이름절에 강세 있어요. revenue. revenue라고 읽는데 얘가 수입이나 세입이고요. expenditure는 지출이나 세출인데 회사나 어떤 기관의 수입은 revenue. 회사나 어떤 기관의 지출은 expenditure인데 이게 국가에 해당될 때 국가의 수입원은 어디에 있어요? 세금에 있죠.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주어일 때는 expenditure는 세출, 세금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revenue는 세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오는 거. 자, 예를 볼게요. expenditure on education. 교육에 대한 지출. 여기도 on이 무슨 뜻? 대한, 관한. 교육에 대한 지출이니까 교육비라고 해석하고 company's revenue 그럼 회사의 수입이나 회사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encourage라고 하는 동사 있어요. 격려하다라는 뜻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오형식 문장일 때 보통 오형식 문장, 오형식 동사로서 사용되면 권장하다, 권하다라는 뜻도 가능한데 이렇게 A가 뭐뭐 하는 것을 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advise 충고하다가 아니에요. advise A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여기 뭐뭐가가 이게 A예요. A가 뭐뭐 하는 걸 권하다.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encourage A 투부정사 쓰면 A가 뭐뭐 하는 걸 권하다. 그 다음에는 invite 있죠. 이거 초대하다가 아니에요. invite A 투부정사가 A가 뭐뭐 하는 걸 권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commend가 있는데 recommend가 추천하다가 아니에요. recommend A to 부정사가 A가 뭐뭐하는 걸 권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하다, 권장하다 라고 해석하니까 이 동사들 알파벳 순서로 잘 알아두시고 저희가 이 V마스터 과정 말고 G마스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투부정사 편에 그리고 문장의 오형식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 알게 될 겁니다. 곧. 자, 다음에 encourage people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격려하다가 아니라 오형식 구조예요. encourage가 오형식 동사, 그 다음 people이 목적어,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표죠. 자, 얘는 미국식 발음은 object, 영국식 발음은 object인데 명사로 사물이나 물체란 뜻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란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얘가 동사일 때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사면 반대하다. 반대하다라는 동사 object의 명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object의 동사 반대하다의 반대는 obj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반대 또는 이의라는 뜻이에요. 이의. 자, 그러면 얘들 볼게요. object가 사물이나 물체일 때 오른쪽에 보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러면 identify의 기본 의미는 확인하다거든요. 확인하다. 또 하나가 동일시하다. 여기 써볼까요? identify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고등에서 외워야 될 게 첫 번째 뜻이 확인하다. 두 번째 뜻이 동일시하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unidentified는 확인되지 않은 flying, 날아다니는 object, 물체. 이걸 뭐라고요? 비행 물체. 그래서 UFO라고 하는 거예요. UFO가 이 말 줄인 겁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 자, 그리고 object가 반대하다라고 할 때는 얘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목적어로 명사를 바로 갖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전치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to가 나와요. object to 다음에 ing나 명사. 그러면 ing 동명사를 쓰면 뭐 하는 것에 반대하다고, 명사를 쓰면 명사에 반대하다가 되는 거예요. 싫어하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고. 그래서 object to importing dolphins. 그러면 importing이 수입하는 거잖아요. 돌고래를 수입하는 것에 반대하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 object가 목표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형용사로 objective가 되면 객관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객관적인. 그런데 얘가 또 objective가 목표라는 뜻도 있어요. 목표라는 의미의 단어가 object도 가능하지만 objective, purpose, goal, aim, 그 다음에 end가 끝 말고 목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있으면 뭐도 있어요, 여러분? 주관적인 영어로 어떻게 쓰죠? 그쵸? subjective는 반대말 주관적인입니다. 주관적인. 자, 그럼 각각의 예들을 또 보도록 할게요. An objective method. 그럼 이때는 객관적인 method, 방법이죠. method가 방법. 그 다음에 set an objective. 그럼 이때는 명사니까 목표를 set, 정하다예요. set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하다. 자, 이제 표제어 3개만 더 해볼게요. recognize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고등에서 뭐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얘는 정확하게 뜻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니까 뭐예요? 알아본다는 뜻이고, 인식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식하다가 있고 인정하다가 있어요. recognize. 자, 알아보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얘 볼게요. recognize her immediately. 그러면 immediately가 즉시니까 즉시 그녀를 알아본단 말이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다랑 인정하다. 인식하다는 다른 말로 알아보다랑 같은 의미가 되고,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긍정적인 뭐 있어요? positive. 부정적인 negative 있죠. 이거랑 관련해서 긍정적인과 비슷한 의미의 낙천적인은 뭐가 되죠? 비슷한 의미로? optimistic이라고 하죠. 이것도 같이 그냥 외워두시는데, 이게 가끔 모의고사 독해를 하다 보면 paraphrasing, 말 바꿔쓰기가 되는 경우 있어요. 비슷한 의미니까. 얘는 낙천적인 이란 뜻도 있고 낙관하는 이란 뜻도 있어요. 낙관하는. 그 다음에 negative와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는 optimistic의 반대말 뭐죠? 비관적인은 뭐예요? pessimistic이죠. 그렇죠? pessimistic. 얘는 형용사로 비관적인 또는 세상에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염세적인이라고도 하죠. 염세적인. 자, 너무 기본적인 단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얘들만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positive, a positive attitude.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인데 이 attitude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attitude. 그럼 얘가 뭐가 있다 뜻이? 태도란 뜻이 있습니다. 태도. 자, 그 다음에 negative effect. 그러면 부정적인 effect, 영향이라는 거 있죠. 조금 전에서 했던 부정적인 영향. 근데 기왕 나온 김에 attitude 나왔잖아요. attitude는 무슨 뜻? 태도예요.
얘랑 비슷한 단어 또 있잖아. 이런 거. aptitude는 뭐예요? aptitude. aptitude는 뭐죠? aptitude? 적성이에요. 적성. 그 다음에 altitude는 뭐예요? altitude. altitude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그럼 고도죠. 고도. attitude, attitude, aptitude, altitude 이런 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외울 때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표시. CF라고 쓰는 건 이게 라틴어로 confer입니다. confer는 compare의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비교 표시할 때는 CF라고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benefit. benefit은 이익이나 혜택이란 뜻이 기본 의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benefit이 이렇게 복수, 플러럴, 복수로 쓰이면 복지나 복리 후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benefit이 동사로 사용될 때 VT라고 쓰는 거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transitive verb를 줄여서 쓰는 말이고 이건 타동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타동사. 타동사도 되고 VI라고 쓴 거는 intransitive verb를 줄임말이에요. 이건 무슨 동사일까요? 자동사겠죠. 자동사.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enefit 다음에 바로 목적어 나오면 목적어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타동사가 되고 benefit 다음에 전치사 from이 나오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로부터 혜택을 받다라는 뜻도 되니까 자타동사의 쓰임 다 알아야 되고 자동사일 때는 전치사 from 나오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얘들을 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the benefits of education 그러면 교육의 혜택 기본 의미 benefit succeeding generations succeeding이 성공하는이 아니라 성공하는 successful 성공적인 근데 succeeding은 뭐냐면 succeed가 이어지다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다음이라고 해석했거든요. 다음의 원래는 이어지는이에요. succeeding 그러면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의역하는 거죠. generation 세대고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다 도움을 주다. 그 다음 benefit from the treatment 트리트먼트가 치료죠. 치료로부터 혜택을 보다 효과를 보다 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